역시 하은이는 센스가 있어. 서연아, 이런 건 좀 배워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어머니. 여기 시어머니 생일날 밥상을 뒤집은 여자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상을 차렸지만 돌아온 건 모욕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의 내연녀에게 배워오라는 말에 그녀는 웃는 대신 밥상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 한 번의 뒤집힘으로 모든 관계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7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자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손잡고 웃으며 걷는 부부들, 아이 손잡고 마트에서 장 보는 엄마들. 그럴 때마다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웃으며 살았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이 사라진 게 결혼 8년 차였습니다. 남편 김민수와 저 사이엔 7살 아들 지우가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죠.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였죠.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고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거든요. 7시가 되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죠. 저는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죠. 핸드폰만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이 이랬으니까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서 와. 씻고 와. 지우는 제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보면 힘이 났거든요. 아침을 먹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는 제 몫이었죠.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여보, 다녀오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죠.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초엔 달랐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까지 따라갔었죠. 키스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고요. 점심은 대충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면 마트에 갔습니다. 저녁장을 봤죠. 카트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남편이 좋아할 만한 걸 골랐습니다. 삼겹살, 상추, 쌈장.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거든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예전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지쳐 있다는 걸 느꼈죠. 집에 도착해서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지우가 제게 달려왔죠. 엄마, 우리 지우, 오늘 재밌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엄마한테 보여줘. 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떠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적어도 지우와 있을 땐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웠고요. 쌈 채소를 씻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니까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했죠. 7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고요. 10시가 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톤이었죠. 여보, 언제 와요?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저녁은요? 먹었어.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식탁을 봤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기는 식어서 굳어 있었고요. 쌈 채소는 시들어 있었죠. 또 이러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 일하시느라 늦대. 또, 응. 또,
지우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우도 말이 없었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남편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씻고 주무세요. 나중에 배고프시면 밥 데워드릴까요? 됐어. 먹었다니까.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죠. 이불을 가져와 덮어줬습니다. 남편은 그새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혼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이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마디 하면 다였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주말에 어디 갈까요? 피곤해. 집에 있자. 지리학원 보내는 거 어때요? 알아서 해. 모든 대답이 성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욱 씨였죠. 서연아, 이번 주 일요일에 와. 네, 어머니. 음식 준비 잘해서 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저는 원래 미술학원 강사였습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뻤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셨거든요.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였습니다. 남편 집에서 식사를 했죠.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혼하면 그만둘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건 아직.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리 민수는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순순히 따랐어요.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일요일이 됐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 배, 귤. 가장 좋은 걸로 골랐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과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썼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긴 치마. 화장도 했고요. 진주 목걸이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이번엔 칭찬해 주시려나?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만 했고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머니, 왔습니다. 어머, 왔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셨죠. 또 이런 거 사오고. 돈 아까운데. 첫마디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과일이 너무 많아. 다 상할 텐데. 그리고 이 사과 너무 달아. 당뇨에 안 좋단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다른 걸로 가져올게요. 그래. 생각 좀 하고 사와야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거실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편하게 TV를 봤죠.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도왔어요. 서연아, 김치찌개 끓여. 민수가 그거 좋아하잖아. 네, 어머니. 그리고 전도 부쳐. 파전이랑 김치전. 네, 혼자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남편과 이야기하셨죠. 1시간 넘게 요리를 했습니다. 땀이 났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올렸어요. 다 됐습니다. 드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떠드시더니 말씀하셨죠. 짜네. 국이 너무 짜. 죄송합니다. 전도 기름기가 많아. 건강에 안 좋아. 또다시 지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나한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 서 계셨어요. 그릇은 이렇게 닦는 게 아니야. 봐봐.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 네, 어머니. 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것도 제대로 못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뭐가?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잖아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좀 더 잘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은 저를 탓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봤고요. 저는 빨래를 개었습니다.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슬퍼 보여? 아니야. 엄마 안 슬퍼. 거짓말. 눈이 빨개.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지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요. 그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변화는 정말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갑자기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고요.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하은.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하은이.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뭐지? 저 표정?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절대 짓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여보, 누구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 회사 후배야. 후배요. 응. 업무 도와주는 애. 최하은이라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이 잠깐 흔들렸거든요. 뭔가 있어. 본능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였어요. 거실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씻으러 갔죠.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다가가서 봤어요. 최하은.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였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봤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저렇게 웃지? 질투가 났습니다. 아니, 질투보다는 불안이었어요. 주말에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그렇게 재밌어요? 아, 회사 단톡방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단톡방 같지 않았어요. 1대1 대화창이 보였거든요. 거짓말하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7시쯤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9시, 10시가 됐죠.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저녁은요? 회사에서 먹어. 신경 쓰지 마. 똑같은 대답의 반복이었습니다. 주말 약속도 생겼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디 갈까요? 아, 나 토요일에 회사 가야 돼. 토요일에요. 주말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 그럼 언제 쉬어요? 나중에. 일 끝나면.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그랬어요.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향수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해서 늘 뿌리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부터 안 뿌렸습니다. 여보, 향수 왜 안 써요? 응. 그냥 바꾸고 싶어서.
제가 준 건데. 향수쯤이야. 내가 샀으면 안 돼.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넥타이 어때요? 넥타이를 고르며 물었죠. 좋네요. 잘 어울려요. 그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하지만 중요한 미팅은 매일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죠. 11시가 넘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회식이었어. 술 냄새가 안 나는데요. 나 안 마셨어. 운전해야 돼서. 거짓말 같았습니다. 회식인데 술을 안 마신다고요? 남편이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저는 세탁기에 옷을 넣으려고 했어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달달하고 화려한 향이었죠. 제가 절대 쓰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맡아봤습니다. 확실했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깃부분에 특히 진하게 배어 있었죠. 안아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가까이서 뭔가를 했거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씻고 있었죠. 확인해야 해.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집에도 또 갔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를 확인했죠. 새로운 서류가 있었어요. 하은 명의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입금되고 있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도 발견했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뭐지? 자세히 봤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서였어요. 임차인 이름이 최하은. 보증금을 낸 사람은 윤정옥. 시어머니가 저 여자 집까지 얻어준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게 보였습니다. 500만 원. 내역을 봤죠. 자동차 할부. 자동차? 이상했습니다. 우리 차는 이미 다 갚았거든요. 더 조사했어요. 차량 등록 사실 증명서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서재에 있었죠. 차량 소유주는 최하은. 구입 자금 출처는 김민수. 차까지 사줬다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흐리게 찍혔습니다. 다시 찍었죠.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오빠에게 보냈어요. 오빠, 자료 보냈어. 받았어. 잘했다. 완벽해. 이제 어떻게 해?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해. 언제? 곧 알려줄게. 일단 계속 모아.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다음 달 5일이 내 생일이잖아.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집에서 식사 준비해 줄 수 있지? 네, 당연하죠. 가족들 다 모일 거야. 하은이도 오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 많이 준비해.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날이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다음 달 5일, 시어머니 생신. 다 모여.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해. 그날로 하자. 준비는? 내가 다 할게. 너는 평소처럼만 행동해. 알았어. 서연아, 드디어 끝낼 수 있어. 응. 고마워, 오빠.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더 열심히 증거를 모았어요.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파일을 정리하고, 백업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죠. 저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렸고요.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도 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어요. 3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생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며 말했죠. 엄마 생신 준비는 내가 할 거지? 당연하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미역국 좋아하시니까 그거 끓여. 그리고 전도 부치고. 네, 알고 있어요. 잘 부탁해.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생신 3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음식 준비 잘하고 있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은이가 케이크 사온대. 센스 있지? 네, 그러시네요. 너도 그 친구처럼 좀 센스 있게 굴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참자. 네, 노력할게요. 그래. 그럼 당일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신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내일 준비 다 됐어. 뭘 준비했는데? 놀랄 거야. 그냥 믿어. 오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평소처럼만 행동해. 응, 고마워. 내일 잘해. 파이팅.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8년이 끝나는 날. 새로운 시작의 날.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였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불렸고요. 전 부칠 재료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네? 응, 준비할 게 많아서. 고생하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정한 제스처였죠. 예전 같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어머니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뭐 특별한 거라도 준비했어? 응. 잊지 못할 생신이 될 거야. 그래. 기대할게. 남편은 의미를 모르고 웃었습니다. 그래. 평생 못 잊으실 거야. 아침을 먹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전을 부쳤어요. 파전, 김치전, 동그랑땡.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잡채도 만들었고요. 나물도 무쳤습니다. 6시간을 꼬박 요리했어요. 땀이 났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준비를 마쳤죠. 여보, 출발할까요? 응. 가자. 차에 음식을 실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았고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죠.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남편은 흥얼거렸어요. 좋은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좋은 날씨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내기 좋은 날이라고. 차가 신호에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가족이 탄 차가 보였어요. 아이가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아빠는 운전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가족이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저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 더 서 있었어요. 낯선 차였습니다. 왔구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트렁크를 열고 음식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지만 혼자 들었어요. 남편은 먼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한 여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최하은이었죠.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30 초반쯤 됐을까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고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게 그 여자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오늘만 참자. 조금만 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하은이가 케이크 사왔어. 얼마나 센스 있는지. 그러시네요. 테이블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큰 케이크였습니다. 예쁘게 장식돼 있었죠.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수줍게 웃었어요. 연기 잘하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연아, 어서 음식 준비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할게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니, 도와드릴까요? 언니라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음식 정말 많으시네요. 정성이 대단하세요. 당연하죠. 8년 동안 했는 거려.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렇죠. 역시 가족이라 다르시네요. 가족이요? 돌아서서 하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은 씨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하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잘해주셔서요.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하은이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기분 나쁘겠지.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음식을 다 내놨습니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전을 올렸고요. 잡채를 올렸습니다. 나물도 올렸죠. 미역국은 뜨겁게 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운데, 남편이 오른쪽, 하은이 왼쪽, 저는 끝자리. 늘 그랬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죠. 케이크를 가운데 놓았어요. 초를 꽂았습니다. 63개. 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 함께요. 사랑하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원 비르세요. 어머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잠시 후 눈을 뜨시고 초를 불었습니다. 후, 초불이 꺼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짝짝짝. 어머니, 무슨 소원 비르셨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우리 민수 승진하고 손주 하나 더 보는 거. 곧 이루어지실 거예요. 하은이 밝게 웃었습니다. 손주라고? 그 순간 뭔가 확 치밀었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응? 제가 준비한 선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 뭔데? 지금 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왔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꺼냈죠.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노트북을 켜고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커졌죠. 서연아, 이게 무슨... 조용히 보세요. 어머니,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파일. 남편과 하은의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죠.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 나도.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지난번 갔던 호텔. 호텔이라고?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두 번째 파일.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하은이 함께 찍은 사진. 식당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이게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세 번째 파일.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 하은 통장으로 들어간 돈. 민수야, 이게 사실이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파일. 차량 구입 서류. 하은 명의의 차. 남편이 돈을 댄.
차까지 사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번째 파일. 녹음 파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알면 어떡하지? 하은이 통장 쓰는 거. 괜찮아요. 엄마, 서연이 눈치 없잖아. 절대 모를 거야. 남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래. 하은이가 며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었습니다. 이게 8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요. 8년 동안 참았어요. 좋은 며느리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서연아, 그런데 뒤에선 이러셨어요? 제 남편한테 다른 여자 붙여주고, 제 재산 빼돌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전 사람이 아니었나요?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서연아, 오해야. 이건 오해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를 향해 다가왔죠. 이혼이요. 똑바로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여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친년아. 내가 감히 손을 들었어요.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모두가 문을 받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띠링동.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지? 저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윤정욱 씨 계십니까? 네, 계세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경찰과 양복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거실로 향했습니다. 윤정욱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이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차명계좌 미탈세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차명계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하은 씨 명의로 된 계좌 아시죠? 그쪽으로 상당액이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통장만 빌려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죠. 통장 대여도 불법입니다. 같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야, 내가 신고한 거지?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어요. 손나요. 이년아,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집안을 망한 건 당신이에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미친년아.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안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나한테 감히. 장민수 씨도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공동 명의자시니까요. 나도? 남편이 제 팔을 놓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이년아, 내가 다 알면서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서연이 재산 빼돌리자고. 남편도 소리쳤죠. 둘이 서로를 탓했습니다. 보기 흉했어요.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대리님, 저 어떡해요. 닥쳐. 내가 괜히 나대서 이 꼴 났잖아. 남편이 하은에게 소리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대리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들이댔잖아. 거짓말. 대리님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꼴불견이었죠. 양복 입은 사람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탈루 세액이 상당합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가산세까지 합치면 2억이 넘습니다.
2억? 남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렇게나 돼요? 네. 즉시 납부하셔야 하고요. 못하시면 재산 압류입니다. 재산 압류?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이 집도 포함됩니다. 이 집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 위로요. 안 돼. 이 집은 내 평생 재산인데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측은함도 없었습니다.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며느리를 사람 취급은 하셔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하늘한테 비세요.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자, 이제 가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시간을 들여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서 가시죠.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힘이 없으셨어요. 서연아. 제발. 신고 취소해줘. 이미 접수됐어요. 취소 못해요. 사실이었습니다. 오빠가 미리 다 처리해놨거든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시어머니가 울부짖으셨어요. 하지만 경찰은 가차 없었습니다. 밖으로 모셔갔죠. 남편도 끌려갔어요. 서연아, 이년아, 두고 봐. 내가 나오면 협박도 죄예요. 조심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은도 따라 나갔어요. 울면서요. 저 정말 몰랐어요. 대리님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세 사람이 다 나갔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바닥엔 음식이 널려 있었습니다. 창은 뒤집혀 있었고요. 케이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엉망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나오더군요.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어요. 8년 동안 참았던 것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울었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슬프기도 했고요.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오빠, 이제 집에 와. 오늘 우리 집에서 자. 응, 그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이제 안녕.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뒤집은 건 밥상이 아니라 내 삶이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8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오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오빠가 나왔어요. 서연아.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응, 고마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집은 아늑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따뜻한 차를 내왔죠. 마셔. 진정할 거야. 고마워.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 경찰 조사받고 검찰 송치될 거야. 탈세는 명백하니까. 그럼 감옥 가요? 금액이 크진 않아서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벌금은 내야 해. 얼마나요? 적어도 2억은 넘을 거야. 가산세까지 하면. 그럼 집을 팔아야지. 다른 방법 없어.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이혼 소송 들어가야 해. 언제요? 내일부터 준비할게.
증거는 충분하니까 무조건 이긴다. 재산 분할은요? 반은 내 거야.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불륜이 명백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우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갖는 거고. 남편이 반대하면요? 반대 못해. 불륜 저질렀고 재산 빼돌렸잖아. 법원이 절대 남편 편 안 들어. 다행이다.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은 오빠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빠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먹어. 힘내야지. 고마워.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식사 후 오빠가 말했어요. 오늘 법원 가서 이혼 소송 접수할 거야. 같이 가자. 응.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혼 소송 신청서.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문자였습니다. 오빠에게 보여줬어요. 만나지 마. 위험해. 하지만 절대 안 돼. 뭐 할지 몰라.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20통 넘게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인연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집까지 팔아야 한다고. 그건 어머니가 자초한 거예요. 인연아, 8년 동안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세요? 그래. 내가 바람 피웠어. 그게 뭐 어때서?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안 그래요. 당신만 그래요. 인연아? 욕하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어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뭐, 협박, 욕설 다 증거돼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첫 재판 날이었어요. 법원에 갔습니다. 오빠가 같이 갔죠. 법정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안 깎았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노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냈어요. 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 거래 내역, 모든 증거였습니다. 판사가 하나하나 봤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오빠가 반박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까지 했습니다. 이게 실수입니까? 남편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 결론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늦었어요. 서연아, 비켜주세요. 오빠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남편은 물러섰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잘했어, 서연아. 응.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종 재판 날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재산은 반씩 분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고 피고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이제 자유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이혼이 확정됐고요. 재산도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지우랑 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20평 정도 되는 곳이었죠.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개, 생활용품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제 취향대로 골랐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이요. 벽지도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밝은 색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지우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와, 진짜 좋아. 지우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책상 놓고, 여기 침대 놓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지우는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짐을 다 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죠. 엄마, 배고파. 알았어. 저녁 뭐 먹을까? 응. 치킨. 치킨. 좋아. 치킨을 시켰습니다. 옛날엔 시어머니가 건강에 안 좋다고 못 먹게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였어요.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놓고 먹었어요. 맛있다. 엄마 최고. 많이 먹어. 둘이 웃으며 치킨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이사 잘했어? 응. 다 끝났어. 다행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오빠.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진짜 고마워. 나중에 밥 먹자. 지우도 데리고. 응.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석 달.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이면 지우를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엔 미술학원을 알아봤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뻤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 다시 일하기로 했어. 정말 좋겠다. 엄마 일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엄마 웃는 게 예뻐.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즐거웠습니다. 보람 있었고요. 퇴근하면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손을 잡고 집에 왔죠. 저녁을 함께 먹고요.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미역국 먹자. 미역국. 왜 갑자기? 선생님이 그랬어. 미역국은 생일이나 기쁜 날 먹는 거래. 그래? 응. 그리고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 미역국 끓여줄게. 와. 좋아. 주방으로 갔습니다. 미역을 불렸어요. 찬물에 담그니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요.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미역을 넣고 볶았죠. 물을 붓고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평화로웠죠. 간을 맞췄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봤어요. 딱 좋네.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요. 따뜻했습니다. 지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역시 엄마가 끓인 게 제일 맛있어. 많이 먹어. 엄마도 많이 먹어. 둘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요. 웃음이 흘렀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우는 숙제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죠. 밝아져 있었습니다. 주름도 좀 펴진 것 같았고요.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뒤집은 건 밥상이 아니라 내 삶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며 웃었어요. 8년을 참았습니다. 8년을 견뎠죠. 그리고 마침내 끝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두렵기도 했고요. 무너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이제는 자유였습니다. 진짜 제 삶을 사는 거죠. 지우가 불렀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 같이 영화 볼까? 그래. 뭐 볼까? 재밌는 거. 알았어. 어서 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우 옆에 앉았죠. 지우가 제 팔에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영화를 틀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였어요. 둘이 웃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요. 특별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지우가 하품했어요. 졸려? 응. 조금. 그럼 씻고 자자. 응. 엄마 같이 자자. 그래. 같이 자자. 지우를 씻겼습니다. 잠옷을 입혔고요.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뒀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어요.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 때문에 참아왔고, 이 아이 때문에 끝낼 수 있었어.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한 달 전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삭제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문자가 왔었어요. 용서해다오. 제발. 그것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새로운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미술학원 아이 엄마예요. 다음 주에 상담 가능할까요? 일과 관련된 문자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간 알려주세요. 곧 답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났어요.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끝이라는 이름의 폴더. 한참을 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증거들. 이제 필요 없었어요.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죠. 이제 정말 끝이야. 노트북을 껐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봤죠. 별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도 이혼하고 혼자 저와 오빠를 키우셨었죠. 힘들었을 텐데도요. 늘 웃으셨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자유롭다는 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내서 끝내는 것도 필요해요. 내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죠. 8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요. 참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이혼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우와 함께 웃으며 살고 있어요. 일도 하고 있고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요. 마음은 부자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요.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요. 용기 내세요. 도와줄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더 참았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기를. 감사합니다.